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장일절 장민호 씨, 장성규 씨가 두 정말 찰떡케미가 진행하는 이장일절, 우리 인간들의 삶의 얘기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들려준다는 의미에서 참 재미있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는 곳마다 장민호 씨를 알아보고 장민호 씨 팬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장성규 씨는 트롯 팬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늘 장민호하고 팬들이 가는 곳곳마다 반기고, 장성규 씨는 노루패스. 그러다 보니까 나느냐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예쁩니다. 괜히 그걸 뭐 째려보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승화해버리는 그러한 장성규 씨의 모습, 귀엽고 의미있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명동을 갔습니다. 제 나이 또래나 그 후반 전후로는 명동에 대한 추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장민호 씨와 장성규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명동에 대한 공통 분모가 그래도 아직 장민호 씨에게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동에는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오면 그를 구경 삼아 쳐다봤습니다. 우리들에게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동 거리는 한국인 반, 외국인 반,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국제화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뿌듯한 얘기죠. 저 또한 하루라도 젊었을 적 20대 초중반, 명동을 들려오지 않으면, 명동 옆을 지나지 않으면 뭔지 허전하고 꺼림직하고 그날의 할 일을 다 안 한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니게 되지만, 젊을 때는 가능한 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틈바구니에 가서 끼어야 뭔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그러는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젊은이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명동이라는 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겐 유일하게 문화의 거리로 인식되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는 비행을 할 때도 그 무거운 행어 트렁크를 들고 서소문에 이제 버스가 내리죠. 김포에서 오는 버스가. 그 행거를 질질 끌고 비제반호 금강제화가 있던 그 뒷골목에 순두부집이 있었습니다. 그 순두부를 먹고 집에를 와야 됩니다. 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김치 못 먹고, 지금은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치를 먹고 바깥에 나갈 때는 양치질을 하고 나가야 됐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스테이하는 동안에. 그렇게 김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김치가 금지식품이었기 때문에 김치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에 가는 시간보다 그것도 아까워서 명동을 들려서 순두부찌개를 한 그릇 먹고 집에를 가야만 직성이 풀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동이라는 거리는 우리 세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은, 학창 시절의 추억이 많았던 그런 거리를 나갔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장민호 씨와 장성규 씨가 만난 사람은 외국인이었고, 통역이 잘 안 되니까, 장민호 씨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뭐 영어를 또 유창하게 하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게 재미있죠. 또한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와서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이었는데, 이들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유학을 해서 베트남에 돌아가서는 한국 회사에, 한국 외국 지사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가족들과, 또한 특별히 신부님을 한 분 만나게 됐죠.
신부님이 한국에 와서 뭐 선교차 왔겠죠. 선교차 왔겠죠. 온 신부님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을 때, 즉 여자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냐고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왜? 생리 욕구는 인간의 근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님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에게 기도해서 나의 이 욕망을 제거해달라고 하느님을 붙잡고 사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신부님 재미있고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신부님인데 김광석의 노래 일어나를 했지만 장민호 씨가 뽑혔습니다만 장민호 씨도 실패해서 신부님 금반지 타는데 실패했습니다. 금반지를 타면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기부를 할 것이라 그랬는데 기부가 안 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남은 창덕궁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남 창덕궁 옆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럭키 세탁소, 럭키 부동산, 럭키자가 들어간 그곳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세탁소를 하고 있던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건물주면은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곳의 땅값은 지금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분은 왕과 왕비 침실 구석구석을 세탁하는 세탁과 청소가 겸했겠죠. 그리고 상궁, 조선시대 상궁이 이웃집에 기거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상궁들은 궁생활에서 생활은 조금 넉넉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개인 인간사로 본다면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잘 장례를 모셔서 그 종로에 있는 칠보사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북촌에 얽힌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료도 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기 쓰듯이 또한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역시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은 곳곳에 어디나 묻혀서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고 그분들이 밑거름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는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분 용두산 LAG 노래를 잘하세요. 끼도 있어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끼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장민호 씨를 보조 MC로 뽑았는데 홀로 1절을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아직도 부인을 엄청 사랑하고 부인이 직접 이 금반지를 받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정을 원만하게 이끄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가서 그 한옥을 다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여기서 목수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역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목수님들에 의해서 이 한옥이 지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직원, 즉 주무관으로 취직을 한 목수님을 통해서 그 목수 가족 이야기, 한옥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요즘은 드론으로 지붕에 올라가지 않고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과학이라는 것은 정말 현대 생활의 그 수준 삶의 질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주무관 공무원 같지 않고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문화를 교류하다 보니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약간 반말 찍찍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반말은 목수 일을 하면서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밑에 사람 일을 시키던 그런 버릇이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시 이분 역시 아내에게 한옥을 직접 지어주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라 그럽니다. 역시 가족으로 화목한 집안, 자기 일을 그곳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2장 1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